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자, 우리가 나 갱년기 아니야, 나 갱년기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갱년기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용어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짜증스럽거나 뭔가 많이 우울하거나 이럴 때 가족들이 저보고 갱년기인가 봐 했는데 참 그 소리 듣기 싫었었습니다. 자, 갱년기라는 것은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기간이죠. 자, 이 갱년기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인지 우리부터 먼저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려놓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갱년기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의 3대 변화기가 있는데요. 월경이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임신할 때, 그 다음 폐경기. 이 모두가 힘든 과정이었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았음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리 시작할 때 요즘은 막 케이크로 불어주고 그러잖아요. 이 완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그동안 잘 달려왔다. 이 완경이 되면 축하와 격려를 해주고 이 몸과 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독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마인드 컨트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멈추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자. 자, 대부분 갱년기를 맞는 여성들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그 나이가 되면 이제는 조금 쉬고 싶어도 이게 가속이 붙어서 쉴 수가 없는 상태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그렇지만 잠시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어떤 화가 있는지, 어떤 엉어리가 있는지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나를 표현해 보세요. 자, 나를 표현하는 방법은 제가 나 표현법이라고 해서 특히 우리가 조금 소심하고 아주 여성적이고 조용하신 여자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연습해 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 당신이 나를 그렇게 표현하니까 내가 그냥 부엌대기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슬퍼.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자존감이 올라가네. 이렇게 좋고 싫고에 관한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 좋은 표현들을 할 때 대부분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게 주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 평탄한 목소리로 따박따박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느껴져. 그리고 끝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도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지 라고 이제 재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갱년기가 되면 이 갱년기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이 해마층을 건드리고 장기 기억, 오래된 기억들이 표면 위로 올라온다고 했죠. 그것에 의해서 주로 우울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 장애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이 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에만 집중하라.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 음식의 맛과 색깔과 향에만 집중을 하고요. 차를 마셔도 그 차의 온도와 향과 색깔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애들하고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아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바람도 느끼고 이 나무의 변화도 느끼고 잎사귀 변화도 느끼고 이 하늘의 변화도 느끼고 이 자연을 그대로 느끼면서 자연 속에서 내가 흘러가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면은 길을 걷는데 무슨 오로라처럼 내 생각에만 휩싸여 가지고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울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현재에 집중하고 이 순간에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 자르기를 함께 훈련을 시키는데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뭔가 훌륭한 발상이 나오거나 훌륭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생각을 중단하고 현재의 모든 감각을 깨어있게 하는 것. 이제 그게 결국은 명상의 하나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에 집중할수록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나 미래에 자꾸 집착을 하고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서 머리를 계속 이렇게 돌리게 되면 혈액의 소모도 많아지고 체력적 소모도 높아집니다. 이 단순하게 아이처럼 단순하게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감을 살려라 인데요. 자, 제가 9개월 정도 치료했던 우리 환자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좀 저려오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너무 52살이었는데 너무 고생을 하셨던 분이에요. 9개월 후에 이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요. 원장님, 이제 꽃이 보여요. 처녀 때 감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한 이분의 그 지난 2, 3년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요. 갱년기를 치료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갱년기 치료에 대한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꽃을 보면 예쁜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향기롭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가여운 갱년기 여성분들은 못 느껴요. 꽃을 봐도 이쁜 줄도 모르고 향도 모르고. 왜냐하면 자기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 속에 나만 쳐다보지 말고 시선을 바깥으로 좀 돌리시라고. 시선을 내 몸 밖으로 돌려서 자연도 바라보고 꽃도 바라보고. 예전처럼 꽃이 예쁘면 그냥 돈 주고 좀 꽃도 사고.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을 자꾸 말랑말랑하게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서의 물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갱년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나 예전에는 꽃도 좋아했고 음악도 좋아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못 가지고 마치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서의 물주기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감성들이 살아나면서 이 갱년기 이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잔잔한 행복감으로 스스로를 채우자입니다. 자, 행복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나만의 행복감은 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키워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잔잔한 행복감, 뭐 갑자기 1억을 누가 준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순간적인 기쁨일 뿐이죠. 그 1억으로 인한 걱정이 또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잔잔한 행복감,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 진정한 행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만의 이 행복감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일기를 쓰자입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굉장히 유명하죠. 그분의 힘들었던 그 어린 시절을 극복하게 된 것이 감사일기라는 제가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져 있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갱년기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한 것을 한번 말해보라. 감사할 게 없어요.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죠. 평범한 것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이, 아침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기적이지 않을까요? 나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 정말 누구에겐가는 아주 간절한 하루였다는 것.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잠자기 전에 이제 감사를 한 3가지 정도 떠올리라고 했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별일 없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자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우리 남편이 바깥에서 큰 사고 안 친 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냥 아프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증폭시켜 보시면 이 행복감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라인데요.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매년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를 그 해에 못 이루면 그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꼭 해보고야 마는 그런 아주 재미난 그런 습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목표라는 것은 어두워지는 이 정부에 반짝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목표 없이는 사실은 아주 짜릿하거나 행복한 경험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50대 이후에 운동을 시작해서 모델로 데뷔하신 분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54세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외로움을 그림으로 달래다가 80세에 이제 그림으로 데뷔하신 분도 계셔요. 나름의 새로운 목표들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뇌기능 강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몸의 면역만 올라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 면역력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훈련법, 아까 제가 생각 자르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 명상, 그 다음에 생각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를 건강하게, 뇌파를 안정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정말 운동이 아주 필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갱년기가 여성의 끝이다, 남성의 끝이다, 이제 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의 무대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봄은 봄대로 아름답죠. 여름은 여름대로 무성해서 아름답고, 가을은 풍성해서 아름답고, 겨울은 멋있죠. 겨울은 겨울대로 모두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중하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인 갱년기를 잘 맞이하고 현명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